스터디 코드는 앞으로 3가지의 사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모든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전 연령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콘텐츠가 됐고 충분히 대중에게 통하는구나.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자본주의 말기에 대항하는 거대한 무브먼트가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거고 엄청난 질을 완성할 거고 그래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 커뮤니티는 나중에 인류 지혜에 보고 기록될 겁니다. 인스타와 틱톡으로 상징되는 이런 SNS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류, 아니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SNS를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한 명이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바뀌고 행복해졌다면 그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사업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바로 우리의 플랜입니다. 20여 년 만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스터디 코드란 이름을 우리 전체의 호칭에서 지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터디 코드 비전 공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코드에서 처음 있는 행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0년 만에 스터디 코드의 대전환기를 알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스터디 코드는 오늘부로 완전히 변할 겁니다.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20년 동안 우리가 꾸었던 꿈이 이제 구체화돼서 그렇게 변하는 것, 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현장에는 저희 스터디 코드의 모든 임직원이 다 자리하고 있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저희의 오랜 팬 그리고 저희의 뜻을 오랫동안 알아주신 동지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가 정말 많이 강연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복잡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저기 써 있는 제목, 저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비전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비전을 공유한다. 오늘 핵심인데 우리스럽게 비전의 본질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비전을 발표한다 하면 회사에서 CEO나 회장님들이 나와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냥 멋있는 얘기를 막 합니다.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냥 멋있는 얘기만 하죠. 그런데 그것은 비전이라는 것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전의 어원이 뭐냐? 비전, 보게 하다는 겁니다. 회사의 명확한 계획을 손에 잡힐 정도로 보이게 하는 게 비전이지 추상적이고 멋있는 얘기를 늘어놓는 게 비전이 아니란 얘기죠.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팬 여러분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10년 더 나아가서 100년 계획을 눈에 보이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암기하자. 열심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대본을 막 상세하게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찜찜할 때에는 다시 돌아가면 되죠. 뭐로? 비전의 본질로, 비전의 코드로. 보여준다는 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이론적이고 내용적인 지식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보여줘야 될 전부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신념, 믿음, 확신 같은 어떤 소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던 대본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대로 막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하는 CEO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소울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확신으로 앞으로를 해나갈지. 근데 그러면서도 신기한 거, 그 소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내용은 아주 치밀하고 상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으로 CEO라면 적어도 대본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꿰뚫고 있어야 그게 그 어느 것보다 이 회사는 정말로 저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보여준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 그 다음 거기에 깔려있는 우리의 소울, 그리고 실제로 정말 모든 걸 꿰뚫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말로 기존에 없던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그러한 공유회를 보시게 될 겁니다.
기존에 없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른 회사에선 볼 수 없는, 사실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선입니다. 오늘 이 공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없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비전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코드는 앞으로 3가지의 사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60% 정도 경험을 하신 사업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걸 스터디 코드에서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그런 사업 분야인데요. 오늘 들어보시면 그 형태는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사업 분야는 오늘의 가장 서프라이즈한, 아마 거의 어떤 분들도 예측할 수 없었고 들으시면 깜짝 놀랄 사업 분야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분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사업 분야의 뿌리가 되는 것,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할 모든 사업 계획의 뿌리, 그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스터디 코드라는 곳은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 정체성에서 사실 모든 사업 분야가 나오는 게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정체성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 코드는 앞으로 이 정체성을 표방할 겁니다. 자, 철학 기업입니다. 한 번에 들으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 붙는 2개의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철학, 기업.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기업이란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기업의 본질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세상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무슨 문제를 주로 해결해 왔을까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의식주라든가 편리라든가. 그래서 기술기업, 과학기업, 물리기업, 의식주 기업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술과 과학이 득세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은 기술적인, 과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와중에 방치되어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졌고 기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요, 극에 달했어요. 자본주의, 이 기술 기업은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술은 고도화됐고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치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왜 인간은 불행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됐던 거죠.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단어를 고민했어요. 인문이란 단어도 고민했고요. 정신이란 단어도 고민했고 뭔가 인생이란 단어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아서 철학이란 단어를 골랐어요. 물론 철학도 정의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왜 불행해질까라는 정신적이고 인문적이고 보다 인생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기업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신을 다루는 기업이 있긴 있었죠.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왜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얕은 재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터디 코드는 갑자기 느닷없이 철학을 하겠다는 거냐? 철학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거냐? 철학 박사나 교수를 양산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을 하는 건 맞지만 저 뒤에 붙어있는 기업이란 단어. 우리는 분명 철학적 문제를 다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순된 단어가 어떻게 붙은지 아시겠죠? 철학적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스탠스로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해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철학적 문제로 우리가 뽑아낸 것은 향후 최소 10년 동안 우리가 꼭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자본주의 말기의 철학적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의 오랜 팬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공허감입니다. 이 공허감을 실제로 삶에서 반드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업의 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셨죠? 이게 철학 기업의 의미입니다. 스터디 코드가 갑자기 오늘부터 20년 만에 대전환기라고 그랬죠? 철학 기업으로 회사를 확 바꾸는 거냐? 전환기란 말 속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꾸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꿈꿔왔던 걸 구체화할 뿐이다. 그렇게 보면 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를 입시 교육 회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20여 년 전에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바로 이 정체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터디 코드 1.0부터 4.0까지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10대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해지지 마. 한 번뿐 인생 극단에 도전해라. 또는 자기 가능성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한계에 도전해라. 라는 철학적 얘기들을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업,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만든 게 공법 강의라든가 코칭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스터디 코드가 정말 입시 교육 회사였다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수학 문제집이나 수학 강의 같은 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니네는 이상해. 니네는 왜 그런 거래. 소비자한테 와닿지 않는 왜 그걸 해. 라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10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10대들에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단순히 1점 올려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대를 통해서 10대에 집중해서 철학 기업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왜 20, 30대는 안 했을까요? 자, 이 정체성,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0대에 집중해서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수정하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년이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20년이 걸릴 정도로 신중했죠.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10대를 통해서 20년 동안 축적해왔고 모든 내공과 모든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20대, 30대, 40대를 넘어서 전 연령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한 번도 입시 교육 회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원래 철학 기업이었습니다. 표방을 안 했을 뿐.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예 표면적으로 이제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철학 기업이란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도대체 무슨 사업 분야를 할 거냐?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분야 중에 첫 번째 사업 분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분야는 컨텐츠입니다. 자, 바야흐로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라도 컨텐츠와 떨어져 살지 않고 있죠.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 우리의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공허감에 대해서 각성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컨텐츠 안에서 공허감을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줄 수 있으면 현대인들은 컨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 컨텐츠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시 우리는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기업 쪽 솔루션으로 콘텐츠를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콘텐츠는 뭘까요? 재미와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아니라 이거겠죠. 우리의 미션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 미션이 그야말로 도전 과제였습니다. 왜냐? 자, 콘텐츠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현대적이고 어쨌든 몰입이 되고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철학이라면 철학은 어떻죠? 따분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어렵습니다. 철학을 다루되 충분히 대중적이고 직관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대중적으로 가다가 철학의 깊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철학 부재의 시대가 또 열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학에만 몰두한 학자분들을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중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철학 이론서를 보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과거의 철학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대중적인 걸 시도하긴 하죠. 근데 또 너무 대중적입니다. 저희도 방송국 경험이 있지만 방송에서는 철학 내용이 나오면 온통 편집으로 난도질해서 그 정수, 본질은 없어지고 재미만 남게 되겠죠. 또는 너무 가벼워진 나머지 현대인들은 철학을 그냥 다른 종류의 스트리머, 게임 스트리머가 중간중간 인생 좋은 한마디 해주는 것, 그런 얕은 그런 걸로 소화하고 있어요.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겁거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인생 근본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대중적이어야 된다. 이 미션을 이뤄야 된다. 이게 지금 철학 부재한 이유고 우리가 이 철학 부재한 시대를 끝내려면 저 모순되는 두 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 하고 연구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현대인의 문제, 향후 최소 10년 동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 공허에 대해서 현대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팬들이면 이미 목격하셨을 바로 그 내용, 이 내용이죠. 사실 저기 써 있는 단어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선택된 단어들입니다. 공허라는 단어부터 여러분이 느꼈던,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가장 불행한 감정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공허라는 단어를 골랐고요. 저 안에 치열과 본질이라는 대안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상태, 충만, 그리고 충만에서 이어지는 자아 발견과 플러스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성공까지 모든 걸 담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철학 이론을 내용으로 완성했죠. 철학 이론이지만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뭘 설명드리는지 알겠죠? 우리의 미션은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면서도 충분히 대중적이고 현대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내용만 완성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의 컨텐츠를 만드는 팀과 두 번째 작업,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담으면 와닿을까? 처음부터 우리는 유튜브라든가 OTT를 염두에 뒀습니다. 가장 현대인들이 익숙한 플랫폼이니까요. 저기다가 저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으면 손에 잡히고 조금 더 삶에 진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형식이 바로 이겁니다. 강연 콘서트라는 형식이죠. 여러분이 이미 목격하신 형식입니다. 강연을 하되 콘서트식으로 더 몰입되는 그런 형식을 차용해보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자, 이 컨텐츠는 우리의 뜻대로 이 내용과 이 도식과 그리고 이 형식을 담은 이 컨텐츠는 과연 어떤 성과를 이뤄냈느냐.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두 개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강연 콘서트 풀 버전입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것은 100분짜리 콘서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 70분 정도의 콘서트입니다. 100분, 70분. 그리고 둘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콘서트는 두 개 합쳐서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5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 분량과 이러한 내용으로는 상당히 큰 성취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걸 담지만 충분히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냥 조회수만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 봐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달리신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정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건드렸다는 질까지도 잡았다고 확신드릴 수 있어요. 55만의 양과 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미래로 나갈 겁니다. 1차 목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콘텐츠가 됐고 충분히 대중에게 통하는구나. 그 다음은 500만입니다. 저 50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 콘서트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허감은 궁극에는 거의 모든 현대인의 문제로 모든 현대인들에게 각성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속도는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공허감에 예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접할 겁니다. 500만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인구에서 아주 어린 유소년들 또는 컨텐츠에 접근성이 있는 아주 초고령 그분들을 빼고 공허감에 예민한 분들, 그분들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를 추산하고 그분들이 또 반복해서 볼 것까지 추산했을 때 500만이라면 일단 현재 시점으로 공허감에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다 닿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생의 해법이 있다는 것, 당신이 왜 불행한지를 해석해주고 대안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500만이라는 수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수치를 이루고 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감은 모든 사람에게 점점점 각성될 거고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000만,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은 어디까지 늘어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마냥 앉아서 이렇게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기원하느냐?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죠.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수치를 달성할지 목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미 실행 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콘서트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이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더 몰입되면서도 더 근본적이면서도
두 마리의 모순을 놓치지 않는 콘서트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콘서트라고 표현했죠.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 순회 콘서트를 통해서 무슨 가수가 하는 콘서트 같죠? 그걸 통해서라도 붐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제가 좁혔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번역을 통해서 번안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컨텐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왜? 공허감은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으실 부분입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전략인데요. 여러분이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스터디 코드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는 크게 저런 구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완성판, 방금 보여드린 풀버전 콘서트가 완성판 본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저 콘서트에서 이어지는 파생, 번외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비교의 왕국, 또는 의사와 부자를 통해서 돈의 본질. 그 다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행에 민감할까? 여러분들이 목도했던 어떤 사회 현실을 해석하는 것. 풀버전에 있던 공허 충만 이론으로 다양한 사회를 해석하는 거죠. 또는 어떤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죠? 조언과 상담은 너무나 거만한 얘기고요. 공허 충만 이론으로 다양하게 해석해주는. 또는 뭐 드라마라든가 심지어 요새 유행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공허 충만으로 해석해주는 다양한 파생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저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를 본 사람들도 더욱더 자기 삶에 실천하기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콘서트가 처음에 진입장벽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가벼운 저 번외판을 보고 도대체 이렇게 해석되는 내용의 원전은 무엇일까 하면서 콘서트로 진입되는 거죠. 저희는 저런 전략으로, 저런 구조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이 구조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이뤄내려고 할 겁니다. 과연 저 숫자를 이뤄내는 것이 스터디 코드의 원대한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인가?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미래의 예측일 뿐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흔히들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저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3년 내에 500만 원을 이루는 것이다. 5년 내에 1000만 원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 기업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항상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항상 본질 얘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회사의 본질, 사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왔죠. 그리고 그 본질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뿐입니다. 공허감을 해결하고자 할 뿐이에요. 우리가 저런 구조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유입의 목적이 뭡니까? 저 콘서트 풀버전을 봐서 내 공허감, 내 불행의 근원을 각성하고 해결책까지 얻기를 위한 유인책일 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를 잃어서 우리끼리 박수치고 유튜브 광고로 돈 벌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 조회수 자체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500만이라는 숫자도 제가 아까 뭐라고 계산했죠? 500만은 위대한 숫자야. 적어도 대한민국의 10분의 1은 무조건 보게 하자. 이런 얘기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허감에 예민한 사람을 추산했을 때, 그랬을 때 500만이 나온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에게 닿아야 한다. 그래서 500만이 우리의 결과적 수치가 돼야 된다. 수치일 뿐 목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업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에 굉장히 조급해하고 목맵니다. 그럼 저 수치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저 수치에 집중할수록 자기네들의 본질을 잃게 되고 컨텐츠의 디테일은 떨어지게 되고 사업의 디테일은 떨어지고 소비자와 멀어지고 회사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저 수치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스갯말로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정말 코드입니다. 돈과 성공은 따라가는 사람한테선 도망갑니다. 외면하는 사람을 오히려 따라붙게 돼 있죠. 이 숫자 있죠? 언제 달성할 수 있지? 저는 몇 년이라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허감이란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각성하게 될 겁니다. 언제 각성할지는 몰라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너무나 오만하게도 그런 세상의 속도와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소비자랑 멀어지죠. 우리의 정체성은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두 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500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닿자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기업이 얘기하는 수치적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저 숫자는 달성될 겁니다. 무서운 건 우린 저 숫자에 구애받지 않을 겁니다. 저 숫자는 위대한 숫자지만 우린 저 숫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 스터디 코드만이 저 숫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반복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사업의 본질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유튜버라면 여기 나와서 악착같이 수많은 재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1000만을 이뤄나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겠죠. 그것은 사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1000만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 숫자를 달성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말뿐인 것 같죠? 그래도 속으로는 저 숫자에 집중할 것 같죠? 아니라는 증거를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스터디 코드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무려 55만이나 받고 엄청난 숫자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근본적 의문을 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정말 강연 콘서트가 공허감을 해결해 줄까? 일단 좋은 점. 충분히 몰입적이고 직관적이고 듣자마자 머리에 팍 꽂힙니다. 그런데 자아 비판. 그것이 영상의 장점이지만 한계도 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 일방향적으로 꽂히지 정말 내면화되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이 영상 매체로 전달되는 것이 100%냐.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이론은 철학이라는 것은 영상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코드, 내면화와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컨텐츠 폼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갈 거 없습니다. 조만간 올해 내로 스터디 코드에서 책이 나옵니다. 저 이론을 그대로 담은 책은 아닙니다. 이 책도 일반적인 철학책과는 다를 겁니다. 내면화와 개인화를 도울 거예요. 그래서 쌍방향적으로 사고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콘서트를 통해서 머릿속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화, 내면화시켜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공허감을 각성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러한 형태입니다. 물론 책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영상의 장점을 흡수하면 되고요. 영상의 단점은 책으로 보완되는 형태. 이 콘서트와 이 책의 두 개가 결합됐을 때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철학 콘텐츠를 흡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꽤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미 책에 대한 초기 기획은 끝났고 집필이 시작됐습니다. 제 예상컨대는 올해 내로 여러분들은 스터디 코드의 이 책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 분야입니다. 우리는 콘텐츠 사업 분야로 진출합니다. 철학 콘텐츠, 말이 안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입니다. 충분히 깊이와 근본을 확보하면서도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컨텐츠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혁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 거지만 우리의 뿌리는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혁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자신드리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업 분야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업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코는 앞으로 두 번째 사업 분야인 이 분야에 진출합니다.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첫 번째 좀 의아하실 겁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한 개, 두 개, 많게는 여러 개 가입하고 있는 바로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커뮤니티가 저희의 두 번째 사업 분야입니다. 다소 의아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 벌써 굉장히 좋아하는 팬 여러분 있죠. 그래, 우리끼리 좀 뭉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 그동안 너무 막 유튜브라든가 개방된 공간이라 우리랑 좀 뜻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사람도 모였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3대 사업 분야 중에 두 번째 사업 분야일까?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는 앞에서 보여드린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굉장히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 아카이브입니다. 자, 우리 오랜 팬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제 사업 발표에서 이걸 기대하셨겠죠? 무슨 얘기냐? 스터디 코드가 드디어 스터디 코드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코드들, 뭐 커피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취업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금융의 코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양한 코드들을 우리에게 선보이겠구나. 네. 그런데 어떻게? 저 커뮤니티라는 형태를 통해서 할 겁니다. 저 커뮤니티에는 방대한 코드가, 아카이브가 뭐죠? 축적될 겁니다. 처음에는 개수가 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십 개가 될 거고 수백 개가 될 거고 수천 개가 될 거고 수만 개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 지혜의 보고가 될 겁니다. 일반적 커뮤니티와는 다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코드를 이어서 여러분들은 그 코드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장을 커뮤니티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취미나 취향 정도였다면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받으면서 또 방대한 코드를 가지고 상당히 인생에서 삶에서 실천적이 되는 그런 라이프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단순히 취미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팅으로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정도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인생에 직결되는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었죠. 이 커뮤니티에는 동일한 취미 취향 정도가 아니고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충 뭔가 찜찜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게 뭔지 집요하게 파내서 그리고 그게 공허감이라면 악착같이 충만으로 바뀌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내기 힘듭니다. 그냥 이 정체성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항상 가면을 쓴다고 하죠. 제1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숨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게 오히려 제2의 세계인데도 더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여기 와서만큼은 나는 공허하게 살기 싫어, 충만하게 살 거야, 그래 이 모든 코드와 본질을 꿰뚫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껏 자기의 정체성을 내보낼 수 있는 제2의 세계지만 제1의 세계보다 더 리얼한, 그리고 궁극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드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끝나지 않아요. 커피의 코드를 배웠다면 실제 삶에서 커피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2의 세계는 제1의 세계로 확대돼서 결국은 정말로 내 삶을 바꿔주는, 그냥 취미와 재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한 개념의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스터디 코드는 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꼭 커뮤니티라는 형태가 됐을까? 스터디 코드의 안티, 우리 헤이터들이 보면 뭔가 멋있는 거 잔뜩 갖다 놨는데 결국 겉멋들려서 그냥 기존에 없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멋있는 커뮤니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겉멋들려 보입니다. 겉멋, 혁신 이런 것들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다시 이겁니다. 우리는 고민했어요. 공허감을 해결한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두 번째 고민을 시작합니다. 콘텐츠만으로 공허감은 해결되는가? 우리는 진짜 악착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콘텐츠만으로 해결되는가? 그래서 콘텐츠를 듣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콘텐츠만으로도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콘텐츠만으로는 공허감이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기업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악착같이 실제 삶이 바뀔 때까지 해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콘텐츠만으로 안 된다. 왜 콘텐츠만으로 안 될까? 집요하게 연구하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의 이론은 이겁니다. 공허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치열함 그리고 본질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허감이 해결되고 충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치열과 본질을 콘텐츠만으로 할 수 없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죠. 우리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단 가장 단순한 거, 본질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야가 눈앞에 오든 본질까지 깊이 치열하게 몰입해야 되는데 본질을 모른다면요. 커피의 본질이 뭘까? 금융의 본질이 뭘까? 취업의 본질이 뭘까? 결혼의 본질이 뭘까? 여행의 본질이 뭘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어떤 분야의 본질을 알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몇 년에 걸쳐서
한 분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다른 분야는 결국은 공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치열해도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분야마다 몰입할 때 알아야 되는 노하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개인이 전부 다 챙겨낸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콘텐츠에서는 치열하게 본질까지 하라는 가이드는 좋지만 정작 실제 분야로 들어갔을 때 그 분야의 본질이나 치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발견했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감성적인 건 뭔지 아세요? 콘서트를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미리 예측했습니다. 스터디 코드가 미리 주의를 당부했죠. 일상생활로 나가면 당신은 소수가 될 것이다. 주위에서 저항이 들어올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들 아직 공허감이 각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지 아세요? 어정쩡하게 대충 살아가는데 혼자서 나는 지금 이 분야에 몰입할 거야. 나는 이 분야의 본질까지 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합니다. 아직 공허감을 각성하지 못해서고 설사 공허감이 뭔지 알았어도 이게 대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콘서트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소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지 아세요? 외로울 겁니다. 실제로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치열과 본질을 실천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또 뭐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다음 미션, 저 두 가지 문제, 이성과 감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우리 스터디 코드가 제공하면 되겠다. 본질, 아마 많은 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일 겁니다.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트가 아니죠. 사이트 구조까지 다 짜놨습니다. 뭐냐? 커피의 코드, 금융의 코드, 무슨 코드? 이렇게 모든 코드를 강의로 만들어서 마치 지금 스터디 코드에서 국어의 코드, 영어의 코드, 수학의 코드를 사이트에서 강의로 제공하듯이 그렇게 스터디 코드가 다 만들어서 일방향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감성적인 문제도 스터디 코드에서 계속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라고 위로와 공감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이 첫 번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곧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코드의 라이프 코드가 왜 정식 버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약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의 라이프 코드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 말고요. 연구된 것만. 그걸 그럼 빨리 사이트 만들어서 공개해 주시죠.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아세요? 100%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개, 20개 전부 다 60에서 70%딱 그 수준입니다. 스터디 코드가 게으르게 연구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내린 결론, 수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스터디 코드 연구소 단독으로는 우리는 60%에서 70%가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극적인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라는 것이 100%가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코드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죠. 정말 본질이죠. 커피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커피를 실제 삶에서 마셨을 때 정말 그 코드대로 하면 100%의 충만감이 몰려와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실행해보고 검증하는 바로 그게 필요하죠. 1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학과 국어라는 환경, 제한되어 있는 내신 수능 학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년이 걸렸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삶은 말 그대로 삶이고 라이프입니다. 정말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그걸 스터디 코드 연구소 내에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도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실제 삶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 삶의 데이터가 마지막 30-40%를 완성해 준다는 게 우리 결론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스터디 코드가 15개, 20개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5, 6년 걸린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눈앞에 처해 있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삶의 분야는 다릅니다. 너무 느리다는 얘기죠. 스터디 코드만 기다려서는 답이 없어요. 주제 선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맞을까? 최대한 리서치를 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일상적인 주제들을 골랐지만 실제로 우리 동지들, 팬들이 원하는 주제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나? 이것도 역시 우리 연구소만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아 비판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치열에 대한 노하우? 이건 말 그대로 삶의 노하우고 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나머지 30-40%는 실제 삶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성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터디 코드가 일방적으로 또는 아이콘인 제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건 들으시면 아시겠죠?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죠. 한 명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그것도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우린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집요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기 써 있는 저 커뮤니티죠. 스터디 코드 연구소에서 60, 70%를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모인 우리의 동지들이 그 코드를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 적용했더니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 이 부분이 잘 되더라. 혹시 이 개념이 이런 거냐?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되더라. 이 도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더 잘 이해가 되더라. 나머지 30, 40%는 우리 동지들,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를 이뤄내는 겁니다. 모일파고 치열하는 노하우, 그것들은 말 그대로 삶에서 경험한 축적된 데이터가 공유돼야겠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룩 하고 있는 게 무슨 지 아세요? 코드 아카이브입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삶의 코드가 될 겁니다. 고정된 코드가 아니고요. 계속 집단 지성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코드 아카이브를 만들 겁니다. 이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필요했던 것이고 커뮤니티 안에다가 코드 아카이브를 구현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와 같은 세계관, 나와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1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 와서만큼은 저도 치열하게 해봤어요. 저도 이 본질대로 해봤어요. 나만 혼자가 아니구라는 걸 그냥 물리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본질이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밖에서 제1의 세계에서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여기 와서만큼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진짜 정체성을 내보이게 될 겁니다. 이 제2의 세계가 나의 진짜 세계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될 거고 이 안도감은 원상복귀 안 하고 계속 실제 삶에서 치열함과 본질을 실천하게 만들어서 제1의 세계마저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러한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멋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걸 만들려는 그런 시도? 멋있는 걸 잔뜩 갖다 붙인 느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혁신을 위한 혁신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드릴까요?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것은 혁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비전으로 자기네 코어 밸류로 혁신을 외칩니다. 그냥 무조건 남들이 안 하는 거, 멋있는 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혁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혁신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이 커뮤니티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혁신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했더니 저런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나왔을 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본질이 뭐고 혁신의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회사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본질대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을 통해서 20년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은 그거 아세요? 이 비즈니스계에서는 그 연수만으로 인정받는 바로 그 연수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20년 동안 망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기를 반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회사들이 사업의 본질, 혁신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혁신을 위한 혁신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멋진 꿈이 과연 니네가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멋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혁신, 공허한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문제 해결에 집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저기 위에 써있는 미사여구 있죠? 저건 그냥 멋있기만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무슨 가치를 줄 것이냐, 소비자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게 뭔지 우리 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시면. 여러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분야의 코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살아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집단지성의 코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 진짜 나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저 세 가지를 줄 수 있는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멋진 말들은 껍데기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공허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커뮤니티 하나에 가입했는데 치열과 본질을 실천해서 충만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알겠다. 도대체 저 사업 분야, 저 커뮤니티는 언제 오픈되느냐?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란 형태로 제공될 겁니다. 디스코드? 왜 디스코드란 플랫폼이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답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중이 떠중이 우리와 세계관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진입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코드 아카이브, 라이프 커뮤니티, 제2의 진짜 정체성, 저런 소통 방식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까요? 왼쪽에 있는 저 메뉴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크게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허감을 공유하는 흔히 말하는 일반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을 담당하는 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은 다르겠죠. 폭넓게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공허, 고민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 분야가 더 깊이 파고 싶어. 이 분야가 제일 공허해. 어떤 분야가 공허한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너무 공허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양육에 있어서 공허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저는 매일매일 술 한 잔을 먹는데 그 술 한 잔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제에 대한 니즈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의미 있고 의욕 있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일정 수, 질과 양이 충족되면 주제방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방에서 일단은 만약 그 주제방에서 스터디 코드가 이미 쌓아놓은 15개, 20개에 해당한다면 바로 60, 70%의 코드를 여러분 여기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코드를 가지고 숙지한 상태에서 실천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럼 스터디 코드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다시 여러분은 실천할 거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렇게 100%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치열 본질하게 하는 서로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감성적인 집단 지성뿐만 아니라 집단 감성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결국 충만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스터디 코드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 우리 동지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발휘할 때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만들어졌는데 만약 스터디 코드가 연구한 15개, 20개 없다. 그러면 그동안은 또 다행이죠. 지금까지는 스터디 코드가 언제 해주나만 기다렸다면 그동안은 거기에 모여있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끼리 코드를 1차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훨씬 훌륭할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가 언젠가 다시 한번 60, 70%의 코드를 던지면 아까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정책이나 룰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강령은 가장 심플하고 강력한 한 가지. 이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여기 있게 할 겁니다. 이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세계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가혹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허 충만 이 세계관이 가장 우월하고 나머지는 별로다. 우리는 혐오, 배척 이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공허감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서 언젠가 전 세계 인구가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속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세계관을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을 겁니다. 거의 탈퇴에 준하는 제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커뮤니티는 정말로 공허의 문제를 느끼고 또는 정말로 치열하게 몰입해서 본질을 파고 싶은 사람들만으로 득실득실한 절실한 사람들만으로 가득한 그런 정의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스코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만약 흔한 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거나 했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이 카페 뭐지? 하고 그냥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린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라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플랫폼을 선택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에 대해서 토론하고 피드백을 주고 하기에 가장 훌륭한 소통 방식이 연결된 것도 디스코드였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코드는 언제 오픈하느냐? 제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비전 공유회 이 주 기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써 있는 주제방은 당연히 처음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숫자가 모여야 개설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정도에 이 디스코드가 첫 발을 떼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팬 여러분들은 아마 가입을 원하실 텐데요. 자, 월요일이다. 그 링크 좀 주십시오. 주소 좀 주시오.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는 방식도 독특할 겁니다.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앞에서 보여드린 강연 콘서트 풀 버전 있죠. 그 2개 영상. 그 2개 영상의 설명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로 거기다가 할 겁니다. 또는 오늘 이 비전 공유의 영상이 혹시나 녹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영상의 밑에다가 설명문이나 고정 댓글에 그렇게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커뮤니티는 대대적으로 홍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굳이 진입장벽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 세계관에 동의하는 동지들만 와야 그래야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그래야 라이프 커뮤니티가 되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진짜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오면 안 돼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저희의 1차 필터링 아니죠. 궁극의 필터링. 콘서트를 다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일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콘서트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만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올라간 영상에선 기술적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콘서트 밑에다가 앞으로 만약 업그레이드된 콘서트가 나오잖아요. 가장 뒤에. 그것이 100분이든 70분이든 60분이든 그 모든 걸 다 시청한 사람만 맨 뒤에서 링크를 얻게 할 겁니다. 자, 이 비전 공유회, 이 비전 공유회를 굳이 찾아서 볼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동지들, 즉 우리 세계관에 깊이 공감하고 공허를 없애고자 절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만 할 겁니다. 콘서트 풀 버전에 있는 그 댓글을 보도록 하세요. 혹시 이 영상이 올라온다면 이 영상의 설명문이나 댓글을 보도록 하세요. 아마 아무런 설명 문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덜컥 그냥 디스코드 링크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스터디 코드는 규모가 커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스코드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측합니까? 공허감이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점점 확대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말기에 모든 현대인과 모든 세계인의 무의식에 있던 겁니다. 각성의 속도만 다를 뿐입니다. 점점점 회원수는 늘어날 겁니다.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집단지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커뮤니티는 나중에 인류 지혜의 보고,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지혜의 보고로 기록될 겁니다. 수백 년 역사 후에 이 커뮤니티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류의 지혜들을 모았다. 왜? 여기에는 잡다한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온갖 본질들이 다 모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수백 년 후 역사책에 나오는 그 순간마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고민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인류 지혜의 보고가 될 겁니다. 자, 요새 가상세계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술적 가상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실제 제2의 정신세계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정신세계. 이것은 제2의 세계가 될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표출할 겁니다. 수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데 명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인생을 담고 여기가 내 진짜 세계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말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본주의 말기에 모두 다 기술과 편리에 집중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던 바로 공허감이라는 철학적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이 자본주의 말기에 대항하는 거대한 무브먼트가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거고 엄청난 질을 완성할 거고 그래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 들으시면 또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하네요. 결국 스터디 코드의 목표가 그거였군요. 세상을 뒤집는 것, 제2의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요. 다시 한번. 저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목표로 하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목표였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유튜브에 일주일에 2-3개씩 이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아야겠죠. 단숨에 그렇게 하면 10,000명, 20,000명의 규모를 이뤄낼 수도 있겠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정제된 멤버만이 들어와야, 이 세계관에 동의한 사람이 들어와야 이것은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는요. 자, 첫 번째, 그 규모는 다시 한번 통제할 수 없다고요. 오만한 사업가들이 그 숫자를, 그 속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속도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만약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순식간에 10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많이 성장한 만큼 많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셨던 규모, 숫자, 성공에 집착한 회사들의 몰락 스토리죠. 우리는 그것이 사업의 본질이 아님을, 성공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다시 모순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말기의 무브먼트, 역사에 남을 만한 코드 아카이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라이프 커뮤니티, 어마어마한 숫자와 질을 상징하는 커뮤니티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린 그 만든다는 최종 그림을 머리에서 지웠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 역설이 우리 회사의 핵심이고 이 역설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툭 올리면 많아야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팬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부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10명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100명, 누군가는 10,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린 그 10명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그 100명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온통 집중을 할 겁니다. 그들이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또 해결할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집요하게 다시 해결할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어느 날 이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돼 있겠죠. 역사책에 남게 되겠죠. 무브먼트가 되겠죠. 그렇게 성공은 이루는 겁니다. 여기 스터디 코드 여러분께,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이미 스터디 코드 20년 동안 경험했던 우리가 일하는 바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사업 분야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커뮤니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미래가 결과적으로 따라올 거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뭐다?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 말고 또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선택되어진 것. 우리는 계속 눈앞에 있는 단 한 명의 공허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언젠가는 100만 명, 수십억 이런 게 따라오는 게 사업의 성공이죠. 자, 이것도 본질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그게 정말로 사업의 성공일까요? 사업의 본질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상에 방치되어 있던 가치를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한 명, 두 명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줬잖아요. 그게 사업의 의미인 겁니다. 몇백만, 몇억, 세계 인류 이런 것들은 공허한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한 또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사업하는, 회사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한 명이 아까 제가 지나간 콘서트에 댓글 보셨어요? 정말 한 명이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바뀌고 행복해졌다면 그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사업의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규모를 위해서 사업하지 않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뭐라고요? 그 한 명, 두 명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이 그 규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회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하면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다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드는 마지막 세 번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 번째 분야는 아마 우리의 오랜 팬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전혀 예측을 못한 분들이 많은 가장 서프라이즈한 분야입니다. 스터디 코드는 향후 최소 10년 동안 이 세 번째 사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세 번째 사업 분야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까요? 서비스 또는 제품입니다. 이래도 와닿지 않으시죠? 자, 일단 올해 3개의 서비스를 스터디 코드는 만듭니다. 일단 올해 3개고요. 앞으로 매년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SNS, 인스타, 틱톡 이런 SNS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터디 코드에서
SNS를 만들 겁니다. 금융학교 스터디 코드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스터디 코드는 4.0에서 5.0으로 전면적으로 리뉴얼될 겁니다. 일단 올해 이 3개 서비스를 할 겁니다. 이 3개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3개 서비스는 컨텐츠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역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먼저 SNS, 인스타, 틱톡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그 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라고 나온 몇몇 SNS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그러들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처음에 대안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돈과 성공 때문에 인스타와 틱톡의 기능을 상당히 차용하면서 별로 차별화가 없는 그런 SNS가 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인스타, 틱톡 그 거대한 대세의 대항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터디 코드는 이걸 뒤집을 겁니다. 인스타와 틱톡으로 상징되는 이런 SNS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류, 아니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SNS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작은 회사가 필요하니까요. 금융학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금융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특히 금융 문맹이다. 누구나 다 얘기했지만 왜 정작 정식적인 금융교육은 없을까요? 있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산발적이거나 너무나 목적들이 불분명합니다. 단기적인 투자로 돈 버는 걸 금융교육이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즉 어떤 본질과 중심이 없이 굉장히 얕은 또는 너무 산발적이어서 유튜브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어서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가 금융교육이 필요해 금융교육이 필요해 금융교육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이 금융교육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가칭이지만 금융학교라고 해놨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커리큘럼 또는 학교처럼 그냥 들어가서 이 금융학교를 수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현대인으로서 필요한 금융에 대한 모든 것을 원샷에 끝낼 수 있는 그냥 머리에 개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투자의 실천까지 연결되는 한마디로 완전히 끝나는 필수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마지막 스터디 코드 5.0 입시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었어요. 아시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학생들은 1점 올려서 대학 높은 거 하나 간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스카이 가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시대적입니다. 과거랑 똑같습니다. 의미도 없는데 학생들한테 계속 1점이라도 올려. 이렇게 하면 한 대학 올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서울 갈 수 있어. 의미 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시대가 바뀌었을 때 시대가 바뀐 걸 감지한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는 진학하면 그나마 아직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수의 대학도 아니죠. 전공이 있죠. 흔히 메디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부분. 근데 그 문은 너무나 작아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95, 99%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정쩡하게. 자꾸 저한테 1점 올리라 하시는데 1점 올리고 대학 하나 올려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메디컬 못 가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시 서비스는 계속 구시대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죠. 그건 모르겠고 1점 이렇게 하면 1점 올릴 수 있어. 이 문제집을 풀면 내 문제집을 풀면 한 등급 대학을 올릴 수 있어. 정작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모두 입시 서비스들은 누구에 집중됩니까? 1점 올리는데 의미가 있는 아주 소수의 극상위권들. 그러면서 나머지 99%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공허하게 졸업되고 있죠. 이 입시 서비스들을 혁신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95% 아니 99%의 학생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구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이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입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것이 스터디 코드 5.0을 보고 그걸로 스터디 코드를 리뉴얼할 겁니다. 전면적으로 재리뉴얼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가장 늦은 걸 올해대로 이 세 가지 서비스 전부를 오픈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당히 혁신적이죠. 또는 우리의 역시 안티들, 헤이터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니네가 뭔데 미친 거 아니야? SNS를 하겠다고? 금융을 하겠다고? 니네가 뭔데? 또는 입시의 핵심은 그래도 1점 올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말이 돼? 아, 얘네들이 미쳤구나. 혁신한 이름으로 별걸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겹겠지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코드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혁신에 관심 없어요. 인스타를 뒤집는다? 그 뒤집는 행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자, 다시 고민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었죠. 공허감이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문제가 발견돼서 치열한 연구 끝에 커뮤니티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한 겁니다. 커뮤니티만 있으면 공허감은 해결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커뮤니티에 온 회원 여러분들은 코드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코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동지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치열과 본질을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실은 모두가 충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또 집요한 고민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 그 치열과 본질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실천을 도와주려는 어떤 도구가 없다면, 자, 실천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치열과 본질을 더 저절로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도구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와닿지 않으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SNS, 스터디 코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하나 있죠. 앞에 설명드린 걸로 따지면 번외판, 파생 컨텐츠,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SNS의 코드입니다. 자, 그 코드대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SNS를 삭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또는 SNS에서 순기능만을 쏙 뽑고 역기능을 제거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커뮤니티 우리 동지들에게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도 좋고 응원도 좋고 다 완벽한데 정작 이 코드대로 할 수 있는 SNS가 없습니다. 실천 도구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공환체로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SNS를 만들어버리자. 대한민국의 이 작은 회사가 SNS를 감히 만든다? 인스타랑 맞짱을 뜬다? 무모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회원들이 공허감을 없애는데 SNS가 필요하다면 만들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코드가 있습니다. 실천 도구가 없어서 실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 겁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가칭입니다. 이 제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Who am I? 느낌이 오시나요? 이 SNS의 코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Who am I?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SNS는 남의 시선에 집중이 되어 있죠. 남이 좋아요를 얼마나 해주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모르냐. 근데 이 SNS는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인스타그램과 반대입니다. 이 SNS는 쓰면 쓸수록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SNS의 첫 번째 코드는 뭡니까? 이 SNS를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자, Who am I? 줄임말로 WAI, Y인데요. 저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왜 이걸 좋아할까? 왜 싫어할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반응할까? 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 물론 Y랑 철자는 다르지만 발언상 같죠. 그러면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쓰고 사진 위주로 올리는 것은 이 SNS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또는 전혀 필터링 없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대신 글은 절대 짧게 쓸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장문으로 올려야 되고 그 글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기록하는 바로 그런 SNS가 될 겁니다. 좋아요 시스템 따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진짜 인정. 스터디 코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인기가 아닌 인정. 진짜로 이 사람의 깊은 가치관과 취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탄을 느꼈을 때만 깊은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획되어 있고 현재 상세 기획과 개발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SNS의 코드를 회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코드대로 할 수가 없고 이 코드와 정반대인 공허감을 완전히 양산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쇼폼류의 것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뒤집어야죠. 공허 서비스밖에 없으면 그 공허를 뒤집어야 충만이 오기 때문에 시장을 혁신하겠다, 인스타를 뒤집겠다, 뒤집다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또는 우리의 뒤집는 이유는 그것이 멋있거나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허를 뒤집어야 충만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SNS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이미 착수했다니까요. 그죠? 올해 내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 SNS를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금융학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금융의 코드가 내부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도대체 금융이란 것이 뭐고 투자란 것이 뭔지 역시 60, 10%짜리 코드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대로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까? 채권을 투자할 수 있을까? 적금을 할 수 있을까? 보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시뮬레이션 했더니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코드랑 다를 때도 있고 그죠? 또는 코드랑 맞더라도 너무 산발적인 겁니다. 이걸 하나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초기 기획과 상세 기획으로 넘어가 있는 초기 기획이 끝나고 상세 기획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화면은 흐릿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께 드리는 금융의 코드를 가지고 주식, 채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코드랑 연결되는 다양한 것들을 한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입니다. 재미있는 건 스터디 코드가 금융의 코드를 만들고 주식과 채권은 스터디 코드가 모두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외부 전문가와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협업을 통해서 금융학교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 금융학교를 통해서 금융 문맹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금융의 코드, 하지만 시장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실천 도구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스터디 코드 5.0.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입시 서비스들은 구닥다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95%의 학생들은 어정쩡한 상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공허한 채로 학교를 다니고 3년 끝나고 졸업하면 후회만 남아있고 자아 발견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게 되죠. 이미 스터디 코드 5.0은 현재 스터디 코드 서비스에서 이미 5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메타버스 독서실이라는 개념입니다. 관리 속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저 독서실의 포인트는 밤새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이번 시험 때 1점 올리자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치열하게 하는 이유는 그 순수한 과정에 집착하는 겁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즉, 저 독서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미션은 내가 수학 공부를 진짜 끝까지 한번 몰입해서 해봤다는 그 경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콘서트를 보신 우리 팬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수학을 끝까지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공허함이 남아있다면 뭡니까?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교과목 코드 강의로 제공됩니다. 치열은 메타버스 도서실이 맞고 본질은 교과목 강의가 맡게 되는 시스템. 이미 벌써 시작을 했지만 더 다듬어서 올해 내로 완전히 저 두 개로 재편되게 되는 겁니다. 기존 입시 서비스들은 아주 소수의 1% 메디칼 지원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격화될 겁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는 모두를 위한 입시가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또는 아주 좁은 의대라는 아주 편협한 메디컬이라는 오직 그 목표를 위한 입시 서비스로 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스터디 코드가 이러한 5.0 시스템으로 메꿀 겁니다. 우리는 99%, 95% 학생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졸업하지 않게 할 겁니다. 메디칼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공부에 대해서 충만한 경험을 느끼고 졸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을 거고요. 3년 동안 매 순간 적어도 가슴속은 공부로 꽉 차게 할 거고요. 그 와중에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쾌와 불쾌, 자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 수학이라는 걸 그냥 싫어하는 게 피상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학을 끝까지 가보고 싶다.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무언가 손에 쥐게 하고 졸업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올해 내로 스터디 코드 5.0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리뉴얼해서 세상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셨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코드가 있습니다. SNS, 금융, 그리고 지금 현 입시의 코드. 그런데 이 코드를 현실에서 실천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또는 이미 대세가 되어 있는 서비스가 오히려 공허를 유발하다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만든다. 아주 간단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년에 매년 2개에서 3개 서비스도 계속 이런 논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커뮤니티원들이 코드를 가지고 실천해 보겠죠. 실천하다가 이렇게 요구가 나오는 거죠. 실천하려는데 도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헤이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쳤구나. SNS를 니네가 만든다고? 미쳤구나. 니네가 금융교육을 한다고? 니네가 금융문맹을 없앤다고? 미쳤구나. 메디칼과 상관없는 입시 서비스를 만든다고? 니네가 기존 입시 서비스를 개혁한다고? 아주 멋이 엄청나게 들려있구만. 우리는 뭐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거죠. 문제 해결.
공허감을 해결하려고 끝까지 퍼봤더니 마지막에 이것까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코드의 회원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실천 도구를 얻게 될 겁니다. 다시 똑같습니다. 결국 공허함을 치열과 본질로 바꾸어서 충만함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 서비스들은 곧 오픈합니다. 가장 늦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늦은 서비스도 올해 내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곧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커뮤니티 회원분들에게만 오픈할 겁니다.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들은 우리 커뮤니티, 우리의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아니라 이 서비스가 생긴 다음부터는 코드 대신에 이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 지성을 통한 업데이트,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속 그 커뮤니티 회원들과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 입에서 진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의 공허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할 겁니다. 왜 그렇게 작게 시작하시나요? 규모에 관심 없나요? 아니요, 이것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겁니다. 이 SNS는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정말로 나중에 인스타 왕국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공허감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그 속도는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느꼈던 공허함을 저 서비스는 없애주는구나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속도는 늘어날 겁니다. 금융학교는 처음에 규모는 작을지언정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필수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것이 기본이고 필수다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구닥다리 교육제도 아닙니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국어, 영어, 수학만큼 필요한 새로운 과목이 금융이겠죠. 그래서 필수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스터디 코드 5.0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를 위한 아주 소수의 입시 서비스와 99%를 위한 다수의 서비스 그걸 우리 스터디 코드가 담당할 겁니다.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뭐라고요? 공허감이 커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속도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속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커뮤니티 회원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신 차리면 속도는 따라와 있겠죠. 또는 커뮤니티 회원을 만족시키고 그들과 같이 업그레이드하면 나중에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겠죠. 그것도 단순한 상품의 퀄리티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공허감을 각성시켜주고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을 때 퀄리티가 부족하다면 결국 사업은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뭘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혁신, 어마어마한 숫자. 저는 오늘 비전 공유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상당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규모만 얘기했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회사의 비전 발표랑 다를 바 없겠죠. 뭐라고? 다시 유튜브는 1000만을 돌파할 것이고 이 SNS는 결국 인스타를 뒤집을 것이고 금융학교는 결국 전 세계 모든 학교에 공급돼서 국어, 수학, 영어 다음에 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벌 것이고 우리는 몇 조 단위 회사가 될 것이고 결국 인스타보다 높은 회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방법이 뭐라고요? 또는 그게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을 홀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가슴 뛰는 거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업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100만, 1조, 세계 최고 이런 것들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두 명의 웃음, 한두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것, 한두 명의 감동의 눈물 그게 사업의 의미예요. 그랬을 때 우린 사업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거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했을 때 역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만 수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특히나 조심해서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가 감히 전 세계의 인스타를 전 세계 대세인 인스타나 틱톡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거거든요. 이 중심에서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은 숫자 가지고 우리를 우아하거나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느리게 늘어나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봐, 쟤네들이 뭘 한다고. 또는 숫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면 세상은 우리를 그 숫자로 조망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가 SNS 만들었다고? 이 금융학교가 혁신을 이뤄냈다고? 신문에 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 스토리 그걸 숫자와 성취로 다룰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떠들 간에 다시 눈앞에 있는 공허감이라는 문제에 집착할 겁니다. 이 서비스는 결국 어떻게 나온 것이냐? 집착에서 나온 거죠. 공허감을 해결한다고 그 집착 가운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만들었죠.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혁신 밑에 뭐가 있다고요? 저 공허감을 해결하겠다는 집착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든 컨텐츠로도 공허감이 해결되지 않을까 봐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고 혁신적인 커뮤니티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착입니다. 그런데 저 커뮤니티로도 해결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또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누가 보기엔 무모하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보기엔 멋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심 없어요. 결국 3번의 집착으로 우리는 저 3개의 사업 분야를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멋짐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대성공을 위해서, 세계 인류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1등이 됐다는 테이탈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4번째 사업 분야. 3가지 사업 분야로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4번째 사업 분야로 또 진출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발표를 모두 끝냈습니다. 3가지 사업 분야는 따로따로 보이지만 서로 연계가 됩니다.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콘텐츠를 통해서 공허감을 각성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콘텐츠에서 제시한 대안을 혼자서 실천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혼자 실천하다가 안 될 겁니다. 코드를 잘 모르겠다거나 혼자 찾기 힘들다거나 또는 너무 혼자 외로워서 다시 원상복구되거나 그럴 때 커뮤니티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와서 자기랑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동지들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더 치열 본질을 실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코드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코드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 때 이 서비스로 넘어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게 정순서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회원들이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도구가 없어서 요구할 때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근데 이 3가지 서비스는 뭘까요? 아직 요구가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서비스를 왜 먼저 오픈하느냐? 첫 번째, 이 3가지의 흐름을 우리 동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예시로서. 두 번째는 아직 커뮤니티 회원들의 니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3가지가 가장 큰 니드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묘하겠지만 스터디 코드 5.0은 10대를 위한 서비스죠. SNS는 20대 또는 크게 잡으면 30대를 위한 서비스죠. 금융은 30, 40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나름 이렇게 연령대로 예시로서 사전 예측으로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4번째 서비스부터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자, 이게 정방향이었고요.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SNS부터 먼저 접하고 우리를 인지하는 회원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커뮤니티로 유도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 세계관, 이 철학이 뭔지를 알고 SNS를 이용해야 100%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SNS를 이용했다 하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이 공허감에 대한 니드가 있기 때문이죠. SNS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와서 전혀 다른 분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 SNS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이 연쇄적으로 종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더라도 커뮤니티로 가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티로 오면 저 콘텐츠를 숙지하게 할 겁니다. 또는 커뮤니티로 아주 드물지만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든 저 3가지가 다 있다는 걸 경험시켜서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공허감을 축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아주 상세한 내용은 끝났고 진짜 마지막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코드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또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이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자, 우리 직원분들이 오셨으니까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직원분들, 만약 친구나 가족들이 니네 회사 뭐 하는 회사냐라고 우리 회사의 카테고리를 물어보면 일단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자, 우리 회사는 유튜버입니까? 예? 우리 회사는 요새 유행하는 크리에이터 유튜버예요. 틀린 카테고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또 뭐기도 하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 안에는 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연구하는 연구소기도 합니다. 우리는 카테고리가 뭘까요? 유튜버일까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일까요? 뭔가 컨텐츠 본질을 연구하는 연구소일까요? 놀라운 얘기는 또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SNS를 운영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IT 회사인가요? 근데 금융학교를 만들 겁니다. 금융회사인가요? 금융학교로 만약에 교육만으로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린 뭐라고요? 공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충만하게 금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그랬죠. 나중에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회사입니까? 금융회사일까요? 여전히 입시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우리의 카테고리는 뭡니까? 우리는 IT 회사입니까? 유튜버입니까? 커뮤니티 회사입니까? 연구소입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지금까지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죠.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입시 회사라고 말했던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면서도 묘했을 겁니다. 그냥 입시 회사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카테고리는 뭔지 아세요? 철학입니다. 우리의 카테고리는 공허감입니다. IT도 아니고요. 유튜버도 아니고요. 커뮤니티도 아니고요. 입시도 아니고요. 우리의 카테고리는 공허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카테고리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해 못할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이 한 페이지만 본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 회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 회사 구조 자체도 다시 한번 의도하지 않았지만 혁신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업 모델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죠. 바로 뭔지 아세요? 재벌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진 건 재벌밖에 없죠. 흔히 말하는 문어발 경영이죠.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니네 재벌이니? 왜? 돈 되는 건 다 한다는 것처럼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놀랍게도 산발적인 그런 사업 분야죠. 우리가 재벌입니까? 아니죠. 재벌은 하나의 뿌리가 있죠.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조심해두고 했던 돈 되는 건 다 한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사업 방식이고 그걸 떼내고 나면 전 세계에 이런 기업 구조는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왜 이런 기업 구조가 없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기업들은 기술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편리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자동차 기업. 우리는 IT, 인터넷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IT. IT도 세분화돼서. 우리는 SNS만으로 편리와 재미를 줄 거야. SNS 회사, 영상 회사, OTT 회사. 그죠? 그런데 그들이 방치한 문제가 뭐라고요? 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없던 기업 구조가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던 구조죠. 왜? 언젠가 철학적 문제는 누군가 해결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이 기업 구조는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나왔고 우리가 최초로 이러한 기업 구조를 실천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묻는다면, 겉모습에 대해서 묻는다면, 니네 카테고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우리 경영팀도 와 계실 텐데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힘들 겁니다. 사업자 등록은 아주 구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IT 회사야, 교육회사야, 금융회사야, 유튜버야 하나만 얘기해. 아닌데요. 우리는 철학 기업인데요. 우리의 카테고리는 공허감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업에 등록되지 못할 겁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죠. 여하튼 시대를 앞서가는 것에 관심 있어서 만든 기업 구조가 아닙니다.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다시 누군가 이 한 장을 보고 니네 회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카테고리는 공허감입니다. 두 번째, 혹시 이걸 보고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파한 것 같아. 난 니네가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아. 중구난방으로 보이지만 속모습, 흔히 DNA라고 하죠. 니네 DNA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 뭔가 기존에 문제 있던 서비스들 또는 기존에 좀 고인물 그런 걸 막 개혁하려는 혁신회사 아니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집착입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집착으로 공허감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착으로 끊임없이 자아 비판까지 하면서 정말 이걸로 해결되나 그런 집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철학 기업이 우리의 겉모습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집착이 우리의 DNA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를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힘들긴 할 겁니다.
계속 세상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SNS 회사인 거니? 그래서 유튜버인 거니? 아니 니네가 무슨 재벌이니? 서비스가 3개가 아니고 앞으로 10개, 20개, 30개를 한다고? 도대체 뭐니?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철학기업. 그냥 멋진 거 다 하려고 하는구나.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의 대답은 집착. 이것이 우리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다 듣고 나니까 살짝 흥분되시면서도 겁이 나시죠? 과연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해낼 수 있는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2가지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과 중심입니다. 자, 굉장히 중구난방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처음 이 표만 본 사람은, 이 한 장만 본 사람은 정말 중구난방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명을 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중심 하나로 다 꿰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구조가 탄탄한 회사, 중심이 탄탄한 회사의 특징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중구난방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왜 나왔는지는 철학 기업이라는 저 하나의 정체성, 저 뿌리로 다 모아져 있어요.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접근을 했던 이유 또는 이 수많은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는 바로 이거. 이미 우리가 대중에게 했던 도형을 차용해 왔어요. 바로 도넛 모양의 공허 도형이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본질이 있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사업의 본질, 혁신의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놓치고 있던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혁신이나 돈이나 숫자나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본질대로 사업할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고 제대로 된 본질대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무섭도록 혁신적인 회사. 그러나 우리는 무섭도록 본질적인 회사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붙어 있을 겁니다. 집요할 정도로 땅에 착 달라붙어서 계속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저 밖에 있는, 겉에 있는 공허한 걸로 우리를 아무리 표현하거나 심지어 저걸로 조롱을 하더라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본질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저 겉에 의해서 창업되고 그래서 망하고 저 겉에 의해서 회사의 기준을 삼았다가 이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남아있는 단순히 잠깐 뜬 기업들 말고요. 올해 정말 성공이라고 표방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본질을 따랐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방향성과 중심이 있어서 우린 성공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겐 역량이 있는가? 또는 우리에겐 여러분과 같은 인재가 있는가? 네,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SNS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한 건 10대를 위한 스터디 코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량이 있다고요? 우리가 인재라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스터디 코드는 입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수학 강의를 만들거나 수학 학원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겠죠. 더 손쉽게 저 겉에 있는 돈과 성장을 이뤄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걸 누가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솔루션과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계속 팔아왔죠. 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건 철학이었으니까. 그 철학을, 그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 손에 잡히게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었었죠.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그 훈련을 해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준비해오고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연령, 이 사업으로 나간다고? 우리는 그걸 해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숫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카테고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돈이 더 되는 게 있는데 하지 않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뭘 했습니까? 계속 그걸 참으면서 우리의 본질에 집중했죠. 학생들에게 진짜로 줘야 되는 문제, 방치된 문제는 뭐다?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때로는 도전해라. 때로는 특별해져라. 때로는 자기 가능성을 한계짓지 마라.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필요한 걸 줘야 됐고 그걸 위해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법 강의, 공법 프로그램이나 코칭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SNS를 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업 구조를 트레이닝해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코드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도 하나 이해합니다. 내 커리어 패스는 뭘까?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을 가면 커리어 패스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5년 있어갖고요. 저는 프로그래머 커리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획자로서 커리어가 생겼어요.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답답했을 거예요. 차라리 수학 문제집 회사에 갔다면 저는 수학 문제집 컨텐츠 제작자라는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아무 커리어가 없다는 것에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철학 기업이라는 커리어를 쌓았다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철학 기업의 인재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본질이 잡혀있고 내공이 잡혀있고 인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게 20년 동안 여기 계신 우리의 팬과 동지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입시 회사여서 1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팬이라고 동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가진 회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팬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팬은 피상적인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수학생님 너무 좋아요. 그런 팬이 아니죠. 동지라고 감히 표현했어요. 동지가 뭔지 아세요? 표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입시로 보이는 겉모습 속에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진심으로 알아채 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동지들을 축적해 왔어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걸 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왔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문제를 손에 잡히게 영상 콘텐츠로 만든 우리 작품화 팀이 있습니다. 콘서트라는 형식을 기획해내고 만들어내고 오늘도 이렇게 멋진 화면으로 담고 있는 우리 작품화 팀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상적이지만 깊이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대중적이 되는 모순되는 미션을 20년 동안 수행한 우리 작품화 팀이 있습니다. 코드를 계속적으로 연구한 세상의 본질을 연구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코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아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60%밖에 할 수 없다. 이걸 커뮤니티로 연결해서 100%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온 우리 코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때 그 서비스를 만들어낸 우리 개발팀과 디자인팀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저와 함께 짠 전략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고 발이 동동 뜰 때마다 그 땅에 발붙이게 만들어주는 경영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게 바로 이 철학기업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이 앞에 있으니까 쉬운 말로 그냥 즐겁지 않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질대로 할 거니까 성공할 겁니다. 내공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회원들한테 또는 대중에게 했던 그 얘기대로 해보죠. 다시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본질이 있어야겠죠. 우린 본질과 내공이 있다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죠? 치열이죠. 몰입해야죠. 치열과 몰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결과에 상관없이 눈앞의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사 출근해서 눈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 우리 SNS가 몇 만이 될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과정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첫 번째, 충만해질 겁니다. 눈앞에 한 명, 그 한 명의 눈물과 웃음을 보는데 집중하세요.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충만해질 겁니다. 이걸 그냥 대중에게만 하라고 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업과 혁신의 본질대로 할 것이고 그 본질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몰입해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사업의 행복을 느끼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 겉에 있는 수많은 성공과 수치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10년을 넘어서 100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 구조는 10년뿐만 아니라 100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10년 후에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화두로 잡겠죠. 이제 공원은 해결되었다. 또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원은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철학적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때 당시의 기술, 그때 당시의 수단들을 이용해서 3개, 4개, 5개, 6개의 사업 분야를 만들겠죠.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의 후대를 잇는 다음 우리 스터디 코드의 멤버들은 똑같은 접근 방식을 취하겠죠.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철학적 문제다. 이걸 집요하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스터디 코드 선배들이 살아생존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대의 수단으로 해결하자. 우리는 이 철학적 문제의 4개 사업 분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철학적 문제의 10개 사업 분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철학적 문제의 2개 사업 분야로 갑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드는 100년, 1000년 영속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철학적 문제가 새로 나오는 한 우리는 영속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똑같이 일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넘겨주는 우리의 DNA,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로 숫자와 혁신 자체에 노란하지 말아라.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해라. 그래서 스터디 코드는 10년을 넘어서 100년, 1000년 영속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오늘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플랜입니다. 제가 오늘 중언부언했습니다. 중간에 PT도 왔다 갔다 하고 깔끔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도한 우리의 소울입니다. 우리의 신념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고 제가 여러분께 비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요. CEO가 대본 하나 없이 암기하지 않고 이 방대한 내용을 정말 뿜어내서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하나는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했죠. 뭘 의미합니까? 모든 걸 꿰고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겠지만 전부 다 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내려다보고 있고 이것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스탠스로 우리는 이 원대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겁니다. 자, 마지막 방점을 찍고 오늘 길고 길었던 비전 공유회를 끝내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20여 년 전에 스터디 코드가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한 날입니다. 물론 스터디 코드는 법인 설립하기 전에 좀 더 작은 기업의 형태로 유지됐기 때문에 사실 업력이 더 깁니다. 그런데 그냥 공식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한 날이 어제입니다. 20여 년 만에 오늘 여러분께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린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스터디 코드라고 지칭하지 않을 겁니다. 스터디 코드는 아주 중요한 10대를 위한 서비스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의 이름일 겁니다. 20여 년 만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스터디 코드란 이름을 우리 전체의 호칭에서 지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제부터 라이프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심볼을 쓸 겁니다. 우리 디자이너님이 만들어 주신 L과 C 라이프 코드의 앞자를 따서 우리의 논리성과 치밀성 그러면서도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저 심볼로 새롭게 나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사람들의 라이프, 실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코드를 통찰할 겁니다. 공허감을 통찰했듯 새로운 철학적 문제들을 통찰해낼 것이고 어김없이 집요하게 해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코드로 20여 년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했고 우리 팬 여러분들 2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그리고 200년, 2000년 동안 라이프 코드란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얘기 나온 김에 아까부터 저 뒤에 있던 저 로고가 뭐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눈치챘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멋지게 끝내야 되는데 소울이 넘쳐 흘러서 주저리 몇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외국을 보면 보통 이러면 음악이 빵 터지면서 멋있게 퇴장하던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요. 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로고 아까부터 띄워놓은 복선이 저거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 초대 비전 공유의 초대장이 나갔을 겁니다. 유튜브 썸네일로도 나갔을 거고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금 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복선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스터디 코드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 비전 공유에 초대한다고. 그런데 스터디 부분이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의도한 의도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명칭에서 스터디를 뗀다라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행사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할 수도 있고요. 콘서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새로운 공유의 사업계획 발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러한 재미있는 복선을 매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숨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랜 팬들의 요구, 유튜브 채널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프와 스터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분리가 됩니다. 기존의 스터디 코드 채널은 이제 라이프 코드 채널로 바뀝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부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저 뒤에서 우리 팀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는데 라이프 코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는 그럼 별도의 분리 채널도 운영될 겁니다.
지금 라이프 코드에 저희 지금 유튜브 저도 이제 라이프 코드라 벌써 하고 있죠. 약 1,800개의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스터디 코드로 분리해낼 겁니다. 아셨죠? 라이프 코드를 따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회사는 메인이 라이프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그냥 스터디 코드를 한꺼번에 빨리 분리하지? 아니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계속 우리가 위해줘야 되겠죠. 그 학생들이 한 번에 분리가 되면 검색하기도 힘들고 날아가는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오늘부로 라이프 코드 채널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터디 콘텐츠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스터디 코드 채널로 분리합니다. 그럼 스터디 코드 채널이 새로 생겨요? 네, 아마 이미 생겨 있거나 곧 생길 겁니다.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프 코드 채널에는 앞으로 라이프만 올라오나요? 아주 구체적인 공부법에 관련된 콘텐츠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10대는 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시 10대의 공부의 공허에 대한 10대 라이프의 공허에 대한 콘텐츠는 올라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정쩡하게 학교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라 라는 치열과 본질 자체에 대한 콘텐츠는 라이프 코드 채널에 올라오죠. 이건 10대 라이프 코드니까. 다만 수학 문제집을 명확하게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학종에 대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은 바로 스터디 코드 채널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이 바뀌는 걸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로고만 쓰시게 되는 걸 목도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디스코드가 오픈할 겁니다. 아주 비밀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터디 코드의 책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스터디 코드가 만든 SNS를 만나게 될 거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스터디 코드가 만든 금융학교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스터디 코드 5.0은 완전히 99%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로 리뉴얼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2개월 후에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코드가 계속 늘어나는, 집단 지성으로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자, 비전 보여준다고 했죠? 여러분 손에 와닿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재밌겠죠? 그죠? 분명 지금까지 스터디 코드가 했던 행보와는 다르겠죠? 재밌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비전 공유회. 기존에 없던, 전 세계에 없는. 왜냐하면 CEO가 이렇게 또박또박 실수 없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 설명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속을만 가지고 막 뿜어내는 설명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해 바라는 건 중간에 중원보원도 했을 거고, PT도 좀 실수한 게 있고 반복도 했겠지만 제 소울은 분명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처럼 사실은 이 시간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상이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반 회사들은 기자들한테 받죠. 저는 관심 없어요. 다시 기자들은 세상의 수치와 혁신한 껍데기에만 집중할 거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팬들에게 오늘 비전 공유에 대해서 들었지만 궁금한 걸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고, 여기 오신 우리 직원분들에게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이 비전 공유의 영상이 녹화 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Q&A를 한번 가져보는 또 그런 혁신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지겹겠지만 이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시 스터디 코드는 혁신을 좋아하는군요. 아니요. 혁신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 여러분과 우리 눈앞에 있는 동지 여러분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Q&A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혁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동지 여러분과 특히 우리 멤버 여러분께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을 지겹겠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 대단원의 막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